조세병이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분석이 앞서 대한민국 축구 상당히 못하네요. 네. 남아공도 못 이기는 이 아주 끔찍한 경기력 잘 봤습니다. 예. 사실 평가전에 A매치 평가전에서 이미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명보가 월드컵에서 뭐 한다 했는데 결국 미천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전 체코 잡은 게 오히려 어떻게 잡았냐 라고 할 정도로 참 의아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뭐 취소 경기도 많아가지고 취소들은 세모 쳤고요. 시작한 경기들은 일리아에서는 니오네만 1시 경기라 제가 안 갔고 6시 경기였던 주니치 경기랑 소백 경기는 승패 언업이 다 맞았죠. 요코 승의 오바, 소백 마인 승의 오바 맞으면서 구견은 두 경기밖에 맞지 못했네요. 롯데랑 두산 정도. 그래서 어제는 취소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밖에 못 갔다. 아쉽죠? 물론 이 경기가 뭐 무조건 들어온다는 건 아니었지만 뭐 아쉬웠다. 그래서 오늘은 9경기라 요거 분석하고 갈 예정입니다. 월드컵은 이미 다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오늘 9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랑 그저께 조회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안에 다시 1600 넘지 않을까. 제가 원래 4000명대였기 때문에 4000명 열심히 다시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가봅시다. 주니치 대 요코베이고요. 나카니시 대 타리아입니다. 어제 경기 했죠. 요코가 아즈마였기 때문에 승리. 어렵게 해서 주니치가 꾸역꾸역 따라와서 힘들게 6대4로 이겼습니다. 원래 푸근했는데 계속 따라와가지고 5대0에서 이렇게 따라왔죠. 나카니시 이 친구는 올 시즌 데뷔한 친구고요. 4게임 나와서 5.64 네,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1승 2패 기록하고 있고 뭐 피안타율은 낮은데 방어율이 좀 높죠. 뭐 많이 쳐맞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등판이 5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5이닝 5이닝 5실점 7이닝 3실점 하면서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은 보여줬는데 몰아서 맞는 게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구도 불안감이 조금 있어요. 9위는 좋은데 그래서 2군에서는 경기력이 좋아요. 2군에서는 5게임에 0.93에 3승 1패. 그러니까 2군은 씹어 먹습니다. 피안탈도 1할 때고 힙스도 0점이라서 2군에서만큼은 좋아서 잘하면 어제 주니치의 기세라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타리아 9게임 나와서 8번 선발 나와서 4.61에 네, 2승 4패. 장훈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 피안탈 적당하고 힙스 적당한 모습이고요. 얘도 2군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온 친구고 2군에서 3이닝 한 경기 던지고 올라왔어요. 최근 등판일지가 뭐 좋진 않죠. 5이닝씩만 던지고 있고 실점률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라서 좌우 밸런스는 이게 좌타자한테 좀 약한데 주니치가 좌타자가 1번 1, 3 끝 많진 않아서 서로 할만하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주니치 볼만하지 않나 싶은 고가 정배긴 하나 주니치 선발이 잠재력 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언어바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신대 야쿠
어제는 안 했죠. 어제 취소해서 아쉽고요. 오늘은 오타케 대 오쿠가와. 오타케 대 오쿠가와고요. 어제 이 두 선발이지 않았나요? 아니었나? 음, 음. 어제 이 선발이랑 똑같아서 똑같네요. 찾아보니까 똑같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똑같이 어제랑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승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어제 말했듯이 야쿠도 할만은 한데 그래도 한신 쪽을 살짝 봤어요. 근데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잘하면 잘하면 야쿠, 제가 보기에 하루 쉬어서 오히려 야쿠가 좀 더 확률적으로는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한신 승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쿠텐 대 세이브. 얘네도 어제 취소를 했는데요. 얘네 선발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제 얘네 분석한 적 없는데 얘네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이 지금 세이브 상대로 좀 어제는 얘네가 아예 없었죠, 경기가. 네. 그래가지고 라쿠텐이 이거 이기면은 수입이에요. 라쿠텐 개뜬금없이 리그 꼴등이 리그 1위 상대로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건 세이브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 마이다 켄타도 물부에서 이제 안 통해서 일려 왔는데 일려도 사실상 안 통하고 있습니다. 예. 방어율, 뭐 피안타율 전체적으로 구려요. 그리고 또 2군도 한 두 번 정도 갔다 와서 2군에서도 5게임에 3.25에 4승 1패. 2군은 어느 정도 통해요, 마에다가. 이렇게 피안탈도 낮고 2군에서는 사람 구실을 좀 하는데 1군에서는 좀 애매하다. 3경기, 6경기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이렇게 던져주고 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사실. 뭐, 나이도 조금 차기도 했고, 나이가 88년생이니까요. 그래도 구속은 아직 잘 나와요. 직구 평균 구속도 147.8, 7, 147, 8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음. 음. 그래서 마에다가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세이브 상대로는 만난 적은 없는데 이렇게. 근데 세이브가 지금 살짝 꺾여서 할만하지 않나 싶은데 타케우치라 더 쉽지 않죠. 타케우치는 10게임에 2.67이고요. 스탯 이쁘죠? 이쁩니다. 또 제가 최근에 잘한다고 말씀을 또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못 던진 적이 없어요. 4경기 연속 호투기도 하고요. 4경기 연속 컬스 이상도 던지고 있어서 좋아요. 라쿠텐 상대로 잘하냐? 좀 약했어요. 보면은 2게임에 4.99에 1퀄리 스타트에 승패 없이 살짝 애매하죠. 자기 방어율에 비해서는 라쿠한테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라쿠가 좀 빠따가 좀 매서워서. 근데 세이브도 안타 많이 쉬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발로 보면은 아무래도 세이브가 좀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노바는 두 팀이 좀 빠따가 최근에 서로 날카롭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이 이기면 좀 오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마이다가 호투 하면은 아무래도 언더가 뜰 수도 있어요. 타케우치는 일단 호투를 한다라고 가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소뱅도 오릭스고요. 어제 소뱅이 이겼죠. 저는 어제 이 경기로 오바를 갔어요. 2회에 퇴근해서 좋았다. 다른 게 이제 틀려서 그렇지. 2회 퇴근 좋았다. 마에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다는 3게임밖에 안 나왔지만 3게임의 세부 스탯은 상당히 이쁩니다. 방어율은 3점 중반이지만 피안타 1할 때 휩스 0.85로 주자 자체를 많이 내보내지는 않아요. 근데 실점률이 좀 아쉬운. 3경기 나와서 이렇게 실점을 했어요. 4실점이요? 참 그래요. 왜냐면은 주자를 4명 내보냈거든요. 3피안타 1볼넷. 근데 4실점을 했단 말이야. 주자 1명당 1실점을 하는 거죠. 참 아쉬워요. 그래서 휩스랑 피안타율이 저렇게 낮은데 방어율이 높은 이유입니다. 주자 4명 내보내고 4실점하기. 이때는 7명 내보냈는데 2실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에다 입장에서는 9위는 좋다. 9위는 확실히 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또 직전 경기 빠따도 좋고 적타자한테 좀 약한데요. 오릭스가 많진 않아. 1, 2, 7, 1, 2, 6, 8. 이렇게 테이블 세터지만 좀 조심한다면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타카시마 타이토. 타카시마 같은 경우는 10게임 나와서 8번 선발 나와서 3.69에 3승 1패 이렇게 하고 있고, 스탯은 조금 높아요. 피안타율도 1야에서는 이 정도면 높은 거고 휩스도 매우 높습니다. 얘는 높은 거 치고 방어율이 적당합니다. 얘는 낮은 거 치고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최근에는 불펜 2경기 나왔고요. 바로 직전 2경기가 불펜 나왔고, 마지막 선발 등판이 이제 주니치전 교류전 선발 나와서 한번 털렸어요. 최근 경기력 보면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 이 2경기가, 이 앞에 2경기는 불펜이라 상관없는데 이 3경기가 선발인데 주자를 너무 많이 내보낸다. 이때 3.2이닝에도 주자 10명 내보내고, 이때도 주자 7명.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이 불안함이, 물론 소뱅 상대로는 맞대결이 이제 6이닝 2실점으로 퀄리 스타트 하기는 했어요. 소뱅 원정에서. 그래서 잘 하려나 싶기도 한데 소뱅이 또 최근에 경기력도 좋고요. 직전 경기도 또 8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소뱅을 안 갈 이유가 없다. 오늘은 언더를 보겠고요. 타카시마가 개털리면은 오바 뜨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G 대 삼성이고요. LG는 이거 수입하면은 대박이죠. 어제는 손주영도 못 올라와서 후반 불안한 거 아니야 했는데 리오스가 세이브 해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입당하면은 참 진짜 쉽지 않아요. 따라가는 입장에서 오늘도 진다면 이정용 대 후라도라서 삼성이 오늘 지면 타격이 좀 크지 않나. 삼성은 일단 좀 답답하죠. 두산 보는 것 같아요. 이정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이 직전 두산전에서 오랜만에 올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고, 오랜만에 호투를 했어요. 이정용 나오면 항상 게임 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전에 5이닝 던지면서 1회에 잠깐 불안했던 거 말고 다 안정적이면 2, 3, 4, 5회를 무실점하면서 5이닝 던졌고, 그러니까 이닝은 어느 정도 던져줘요. 근데 이제 불안할 때 한 번에 와르르 좀 무너지는 게 큰 거지. 그것만 조금 보완한다면 5이닝씩 던져주는 4선발, 5선발 할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삼성 상대로는 1이닝 1실점. 불펜 나온 건가요? 불펜 나온 거 말고는 없고요. 작년에도 불펜 나온 거밖에 없어서 삼성은 좀 까봐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이정용이 좀 좋은 게 홈에서는 8게임 나와서 3.32에 1승 1패. 물론 불펜도 많이 껴있어서 선발만 나온 건 아니에요. 뭐 좌우 밸런스는 맞는 거 비슷하고 득점권에 불안한 거는 뭐 여전하고요. 근데 이제 삼성이 좀 빠따가 별로라. 후라도는 최근에 조금 불안했는데
직전 경기에도 이제 펄스로 돌아왔어요. 두 경기 연속 5실점 하다가 펄스로 돌아왔어. 근데 후라도는 던지는 법에 승운이 너무 없다. 14게임에서 12번, 11번 컬스를 했거든요. 3승 1패? 네. 방어율도 2점대에 3승 1패? 와, 이거는 좀 삼성 타자들이. 문제가 좀 있고, 말아먹은 불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후라도가 마지막 승리가 5월 27일입니다. 또 개불쌍한 게 최근 10경기 등판했어요. 패는 없어. 1승이야. 네. 그러니까 후라도가 다 잘 던졌어요. 네. 왜냐면 10경기에서 홀리 스타트를 8번 했거든요. 아, 7번 했네요. 최근 10경기에서 컬스 이상을 7경기 했는데 1승 0패. 예, 참 그래요. 오늘도 승리 못할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애초에 승리 잘 던지고도 승리 못하고 최근에 또 불안했기 때문에 LG가 진짜 수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 경기 또 후라도가 일단 LG 상대로 맞대결은 올 시즌은 없고요. 작년에는 약했어요 또. 근데 게임에 4.21에 0승 4패로 작년 LG 상대로는 상당히 있겠다. 재작년에는 강했는데요. 그러니까 통산으로 보면은 강한데 작년만 개털렸어요. 데뷔했던 23 키움, 24 키움 요때는 LG한테 잘 던졌는데 삼성 오고 난 후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LG 이길만 하지 않나. 저는 일단 언오바는 오바 볼만한 것 같고 LG승 갈만하지 않나 싶어요. 이정용이 조금만 잘 던져주면은 이정용이 한 4.2이니 2실점 요 정도만 해도 이길만하다. 우선 전반은 무 갈만한 것 같습니다. 무 오바. 전반 몇이야? 4.5? 3대3이 나와야 되네 그러면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롯데 대 NC 들어가겠습니다. 이민석 대 토다고요. 롯데는 지금 파죽에 7연승. NC전 수입하면 롯데는 조금 뜻깊긴 합니다. 뭐 오늘까지 잡으면요 승점이 같아져요. 롯데가 이제 NC랑 승점이 같아지면서 충분히 롯데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도 뿜뿜하고 위에 두산이랑도 꽤 많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상위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또 롯데는 알다가도 모를 팀이라서 이러다가도 갑자기 또 개박는 게 롯데라 살짝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일단 이민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민석이 직전 경기에 잘 던진 걸로 기억하거든요. 9게임에 5.34 1승 1패고요. 그러네요. 스탯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바로 직전 키움전에 콜리스타트 플러스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서 잘 던졌습니다. 이민석이 그래도 그 잠재력은 있는 친구라 올 시즌 선발 등판에서도 이런 막 무실점 경기 이런 경기가 근근히 있었는데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2기세면 NC 상대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NC전에는 최근에 나온 게 요거예요. 4.2이닝 2실점. 요때도 잘 던지긴 했습니다. 저때 4.2이닝 3피안타 1볼넷 1몸타 총 5출루 시키면서 2실점. 출루 시킨 거에 비해는 실점을 좀 많이 했다. 5명 내보내고 2실점은 좀 아쉽죠. 그래서 최근에 기세로만 본다면 이민석이 호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돼. 홈 원정 성적은 비슷하고요. 좌우 밸런스는 우타자한테 상당히 약한 모습이긴 해요. NC가 우타자가 많아요. 1번, 2번, 3번, 5번, 1, 2, 4, 5, 6, 7, 9 요렇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안하다. 그거는 살짝 불안한 매치업입니다. 토다 완투승 했죠. 토다가 완투승을 했습니다. 13게임 나와서 하고 있어요. 4.73에 3승 5패고요. 직전 경기 이제 비가 와가지고 강제 뭐 기록은 기록이죠. 진짜 9이닝을 던지진 않았지만 6이닝 1실점 완투승을 했습니다. 기록은 완투가 맞아요.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토다 아시아 쿼터 최초로 완투한 걸로 아는데 완투승. 그래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직전 경기 SSC 상대로는 토다처럼 던졌다. T653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님. 하지만 롯데 상대로도 올 시즌에 6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를 기록한 기록이 있고 롯데 상대로 강해요. 아수라백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롯데 상대로 2승입니다. 시즌 첫 KBO 데뷔전에도 롯데전에 5이닝 2실점 던져서 승투하면서 2승입니다. 롯데 상대로. 롯데 상대로는 강한 편이다. 그래서 토다도 득점권에서 조금 불안은 해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11.5긴 하나 오바 깔만한 경기인 것 같고요. 히딩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히딩크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중승 한번 가보자이. 한번 가보지. 감사합니다, 형님. 오바 보고 싶고 승패는 솔직히 기세로는 롯데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 NC를 보고 싶은 살짝 그런 느낌은 있네요. 전반도 NC승의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T 대 SSG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준 대 베니지아노고요. 베니지아노는 안 버리나요? 어제 제 KT 승 갔는데 졌죠. KT 답답했는데 따라가는 책 패배를 선언한 KT고요. SSG는 그래도 불펜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영준은 직전 두산전에 이제 복귀를 해서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5이닝 1실점으로 공 구위 좋던데요? 제가 봤을 때 구위가 좋다. 그래서 충분히 SS전에도 저는 기대를 할 만한 선발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SSG 상대로는 올 시즌에 던진 적은 없고요. 작년에는 강했습니다. 3게임 나와서 1.80에 2승 0패로 꽤 강한 모습이라서 9위만 그대로 이 폼이라면은 저는 호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홈에서도 지금 3전 전승이 다 홈에서 나온 거라서 홈발도 좀 타고 소영준이 또 우타자한테 꽤 약해요. 저타자한테는 꽤 강한데 저타자 상대로는 2할 3푼 7리 우타자 상대로는 3할 4푼 8리로 저타자 상대로는 SSG 우타자가 최정, 에레디아, 고명준, 조영우 4명이라서 중심 타선 조금만 조심하면 또 퀄리 스타트 할 수 있지 않을까. 직전 경기는 사실 콜스를 할 수 있었는데 투구수가 70개에서 80개로 제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한 안 했으면은 6회도 올라왔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던지면은 6회까지도 던질 수 있는 실점만 많이 안 한다면. 베니지아노 이제 버릴 SSG는 올 시즌에 이제 외인 농사가 망해가지고 참 올라가기가 빡세요. 이미 아컵 바꾸고 그 다음에 용병도 화이트가 1선발급이었지만 부상 그래서 이제 김지로 데리고 와서 걔도 버리고 그래서 지금 SSG가 참 용병만 잘 뽑았어도 한 놈만 잘 뽑았어도 순위가 더 높았을 텐데 참 그렇죠. 베니지아는 뭐 직전 경기 또 8실점 하면서 콜리스타트 못했고요. 근데 KT는 또 많이 만났어요. 또 근데 KT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했었다. 7이닝 무실점, 1.2이닝 6실점, 5이닝 4실점. 진짜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애매하죠. KT 상대로 피안타율은 낮은데요. 실점률이 꽤 많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요런 스탯으로 보면은 KT 상대로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맞대결이 이제 3게임에 6.95 1승 1패예요. 방어율이 꽤 높잖아요. 많이 높죠. 또 피안 타율은 2할 3푼 5리로 베니지아노가 만났던 팀들 중에 가장 피안 타율은 또 낮아요. 애매하다. 아리까리하죠. 저는 KT 그래도 KT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노바는 언더 갈만하지 않나. 근데 베니지아노가 대량 실점하면은 오바 뜰 것 같긴 합니다. 대량 실점하면은. 그다음 한화 대 두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박준영 대 벤자민이라고. 어제 하나가 졌죠. 어제는 뭐 두산은 최민석 나오면 일단 이긴다고 보면 돼요. 최민석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떨지 봅시다. 박준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은 이제 사실상 든든한 선발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8게임 나와서 4.03에 2승 2패 피안타를 낮고요. 휩스도 낮아요. 직전 선발에도 5이닝 호투 던졌고, 그전 선발에는 퀄리스타트하고. 박준영은 불펜으로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불펜 한 경기 나왔었고, 선발로 3이닝 3실점 5.2이닝 3실점 요렇게 잘하죠. 최근 4경기에 놓고 보면은 잘합니다. 한 경기 못했는데 이게 두산전이긴 해요. 두산 상대로 3이닝 3실점으로 저때 좀 홈런 2방 포함 좀 약했던, 저때 제가 알기로는 홈이었던 것 같은데 원정이었네요. 잠실에서 홈런 2방 맞은 게 조금 아쉬운. 근데 이번엔 또 홈이라 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준영의 강점은 득점권에서 강해진다. 강해지는 게 상당히 좋다. 주자 없을 때는 2할 1푼 4리로 없을 때도 낮아요. 근데 주자가 있으면 조금 올라가. 근데 득점권 간다면 실점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피안타율이 1할이에요. 1할. 득점권에선 피안타율이 상당히 낮다. 요게 이제 박준영 입장에서는 강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한다면 두산전에도 호투할 가능성이. 두산이 또 빠따가 그렇게 빡센 팀은 아니라서 직전 경기는 이제 빠르게 많은 득점을 해서 탈출을 하긴 했지만 원래 저렇게 답답한 팀이라서 어제는 안타를 19개나 쳤네요. 19개 치고 7득점이면 또 득점을 많이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것도 확실히 박준순이 와가지고 조금 풀리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박준영은 보고요. 벤자민도 좋죠. 11게임에 3점. 이 정도면 거의 방어리 2점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탯도 박준영보다는 이 세부 스탯은 조금 구린데 그래도 퀄리스타트 머신이라서 좋아요. 얘도 최근 4경기 보면은 요 3이닝 4실점 제외하고는 다 퀄리스타트를 해주고 있고요. 잘합니다, 벤자민. 왜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잘해요. 그리고 하나 상대로도 올 시즌 6.1이닝 무실점으로 저때 하나 타선을 그냥 요리를 했어요. 단 2피안타밖에 안 먹히면서 2피안타 9삼진 잡으면서 상당히 잘했다. 그래서 벤자민이 하나 상대로도 강해서 벤자민도 잘 던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로 선발이 잘 던질 것 같고요. 요거는 언더 볼만하고 솔직히 하나 옆에 볼만하다고 보거든요. 박준순이 와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두산이 타격이 좀 올라오면은 괜찮지 않나 싶은데
저는요. 두산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가 하나도 최근에 구려가지고 두산 알겠다. 근데 이거 역배에 충분히 뜰만한 것 같습니다. 박준영이 호투만 하면은 두산한테 약했긴 했지만 저는 홈이기 때문에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다음 키움 대 기아 마지막 경기죠. 저는 이제 키움을 안 갈 거긴 합니다. 제가 어제 키움 한 폴락이 나서 이제 이기긴 하겠지 했는데 안우진도 털렸고 사실 불펜도 뭐 갈 수 없다. 키움 해체에서는 기아한테 키움은 안 되나 봅니다. 심지어 올 시즌에 키움이 기아를 한 번도 못 이겼어요. 8전 전패입니다. 오늘까지 지면은 9전 전패입니다. 뭐 안우진보다는 알칸타라가 호투할 확률이 좀 더 높기는 하나 선발이 잘 던지면 뭐합니까? 이놈들 불펜도 문제고 타격도 문제고 알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14게임 나와서 2.93에 7승 5패로 에이스죠. 이 정도면은 탑급입니다. 피안타율도 2할 4푼 9리로 낮고 휩스도 괜찮아요. 14경기 중에 10번의 퀄리스타타로 최근 경기로 보세요. 7이닝 7이 콜스뿔 콜스뿔 와우. 최근 4경기에서 3경기가 콜스뿔 잘하죠 그냥. 직전 경기는 7이닝 2실점 던지고도 패전을 해버리는 뭐 아쉬운 키움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엔 알칸타라 7승이 아니라 한 8, 9승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키움에서 7승 한 것도 대단하긴 해. 키움도 알칸타라 나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알칸타라가 이제 기아 상대로 잘하냐 보면은 기아 상대로 또 약해요. 두 게임에 4.73에 0승 2패로 두 경기 등판한 거 찾아보면은 7.1이닝 5실점 2이닝은 참 많이 먹었네요. 그 다음 6이닝 2실점으로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5실점도 JJ9023님 추천 감사합니다. 홈런을 4방을 맞았어. 오피안타인데 오피안타 무사사구였거든요. 그중 4개가 홈런이야. 이게 조금 알칸타라는 아쉬웠던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점으로 다 연결된. 그러면 기아 상대로 제가 보기에는 약한 건 아니고요.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홈 성적 좋고요. 득점권 좋고 좌우 밸런스 좋고 상대가 내일이다. 내일 뭐 잘하죠. 내일도 잘하는데 승운이 좀 없죠. 15게임 나와 3.40 내일도 지금 5경기 연속 퀄리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도 퀄리 스타트고 최근 5경기로만 봐도 퀄스뿔 콜 그래서 내일도 잘합니다. 키움 상대로 일단 7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까지 또 이게 아마 알칸타라랑 맞대결한 것 같은데 알칸타라 맞대결을 저때 했었는데 내일이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지 않을까요? 키움 상대로는 저 7이닝 1실점이랑 5이닝 1실점 이렇게 던지면서 강한 편입니다. 올 시즌도 강하고 작년에도 6이닝 2실점으로 강했고요. 그래서 그냥 기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키움 못 가겠다. 언더 가겠습니다. 여기도 전반부 갈만하죠. 이렇게 해서 총 9경기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유튜브 형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수평님들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매우 테라 감사하겠습니다. 옵세션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상 스티야.